독살설에 휘말렸던 경종. 하지만 알고 보니 상한 간장게장과 덜 익은 감을 먹어 이 병에 걸렸고요. 이 병은 환자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설사로 인한 탈수, 그리고 혈변이 나온다든지 폐혈증까지 올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소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가운데 독이 있다는 식중독. 지금부터 식중독과의 똑소리 나는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어느덧 여름으로 가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가장 잘 번식한다는 고온다습한 환경. 습도가 80%, 기온은 25도 이상. 이런 환경에서 식중독균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데요.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 6월에도 날씨가 뜨겁지 않다고 좀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중독 예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식중독 환자 수를 보면 7, 8월과 같은 한여름보다 4월과 6월 사이 바로 요즘 같은 시기에 식중독 환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주부들로선 이런 질병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요. 흔히 앓게 되는 식중독. 이 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대장이나 소장으로 들어가 우리 몸을 방어하고 있는 막을 손상시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가열되지 않은 음료수나 식품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약을 바로 먹었는데 바로 이제 열이 호전이 되지 않고 복통이 지속되고 계속적인 이제 설사로 인한 탈수, 그리고 혈변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심하게 이제 배에 이제 통증이나 압통이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위험 징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과 장소의 청결이 가장 중요한데요. 집에서야 조심조심 한다지만 급식소나 식당에서 걸리면 집단 발병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청마다 식중독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급식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라면 일반 가정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3일 동안 식중독 그 발생 예측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알림이 서비스는 온도와 습도 변화를 수치화해서 식중독 관심 단계, 주의와 경고, 그리고 위험 단계로 구분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세균에 얼마나 노출돼 있을까요? 먼저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늘 끼고 사는 휴대전화. 사실 휴대전화가 세균의 온상지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 그 수치가 200이 넘습니다. 지금 집어들고 있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수치가 이렇게나 높이 나와요? 손이 지금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손에서 이 핸드폰의 표면을 만지고 이게 이제 교차 오염이 되면서 네.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차에 두고 내렸던 음료수, 다시 차로 돌아와서 무심코 마셨던 분들 계시죠? 더운 날씨만큼 세균은 늘어나 있고 그간 우리가 세균을 마신 거였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세균에 얼마나 노출돼 있을까요? 갈마동의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파리도 낙상할 만큼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이 집. 하지만 뒷글이 하나 있었으니 막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장의 손. 그런데요, 수치가 무려 말도 안 돼! 지금 안전한 손의 그 ATP 기준치는 200 이하여야 되는데 596으로 지금 상당히 오염된 수치로 보여집니다. 아니, 외출로 바로 돌아와서 측정했다고 하지만 지금 2배 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치. 말도 안 돼. 남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다시 검출한 결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시 싱글벙글해지셨어요. 웃음을 찾았는데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다 21이 웬 말이에요? 손을 맨날 닦아야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집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주 들락거리고 늘 만지는 공간의 오염도는 이렇습니다. 이 손이 지나간 자리인데 이게 안 묻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손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손에 묻어있는 균이 네. 조리를 하는 조리기구나 아니면 그 음식을 익힐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교차 오염이 돼서요. 네, 손 닦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능창고로 불리는 냉장고. 먹다 남은 음식들을 죄다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곳 역시 안심할 곳이 아닙니다. 식중독 예방의 첫걸음. 떡소리 나는 살림 고소와 함께 식중독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오염물질로부터 냉장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밀폐용기를 사용할 거예요. 아, 이 안에 달걀을 넣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넣는 것보다요,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운 날씨에 쉽게 상할 수 있는 달걀,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달걀을 보면 뾰족한 부분과 둥근 부분이 있는데요. 둥근 부분에 달걀이 숨쉬는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이 하늘을 보게 담아놓으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산 것 같은 천연덕 커플 재연 들어갑니다. 아, 배불러. 이거는 못 먹겠네. 나도 이거 다 못 먹겠다. 자기야, 이거 냉장고에 좀 갖다 놔. 그 옆에다 놔 그냥. 그러지 말고 좀 갖다 놔라. 아, 저게 얼마나 재밌는데. 흔히 국물 있는 빵을 먹고 상온에 두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빵을 실온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 금방 먹을 거예요. 잠깐인데요, 뭘. 잠깐이라도요. 요즘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빵을 보시면 지금 크림이 들어있죠. 이 크림이 들어있는 거는 상온에서 4시간 이상 이렇게 두게 되면은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밤 맥주 안주로 최고인 견과류. 아,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많이 챙겨 먹어. 맞다. 견과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몸에 좋은데? 한 주먹만. 옆에 두지. 먹다 남은 견과류는 저렇게 공기 중에 펼쳐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건조식품인데 문제가 될까요? 아, 이 견과류는요, 상온에다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견과류가 이제 산패가 되거나 아니면 곰팡이균이 묻어서 발암물질인 그 아플라톡신균이 있기 때문에요, 가열하거나 씻어도 그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폐용기에다 담아서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1일 남편도 저렇게 살림을 야무지게 잘하네요. 그런데 저기 저 고기는 뭐래요? 김치찌개 만드는데 어쩐지 맛이 이상해. 돼지고기를 놨는데 냉동실에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동된 고기는요, 다시 얼리시면 안 돼요. 아, 왜요? 손도 안 댔고요. 뭐 입도 안 낸 거예요. 한번 얼렸던 고기는요, 해동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다시 냉동을 시키면 우리가 식중독균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냉동을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체에 전혀 무해한 천연 락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소금을 같은 양으로 잘 섞어주고요. 거기에 물을 부어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삶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담가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간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물에다가 이제 스프레이통에다가 담아서 뿌려주시기만 해도 세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자주 씻고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주세요. 참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이제 운동하는 것도 참 귀찮지만 이제 몸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씻고, 그리고 내가 음식물을 끓여서 먹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했으면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끓여주시고, 이런 귀찮음이 우리 몸의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내 건강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식중독균이 우리 생활을 파고들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귀차니즘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삶.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데우고, 한 번 더 끓이고. 똑소리지부의 이런 현명한 지혜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